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매일경제 한수원의 출제 대행사죠. 얘가 어떻게 요번에 2024년도 NCS를 출제할지 한번 돗자리를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제한 한수원 모의고사도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선 매일경제의 출제 경향입니다. 얘들이 사실 신문사잖아요. 그리고 매경 테스트 이런 거 이제 하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거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 거의 국어 문제를 많이 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문은 또 대부분 회사 관련 지문을 출제합니다. 얘네들이 지문 저작권을 지불할 이유가 없겠죠. 신문사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된 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런 회사 관련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가 거의 국어 수준, 국어 비문학 수준의 문제다. 의사소통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세트 문제로 출제를 하고요. 얘네들 매일경제 NCS가 또 있죠, 맞죠? 따로 이제 하는 거. 사실 이렇게 문제집을 파는 회사가 채용 대응을 해도 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지만, 이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리고 응용 수리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 편이고, 뭐 방정식 소금물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법령 같은 거 비중이 높았다. 신문사답습니다. 그리고 시험지가 커서 문제 풀기 불편했다. 얘네들 신문사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문지 뽑는 인쇄기로 하나 봐요. 그래서 보통 요즘 A3 사이즈 반접해가지고, 이게 왜 출제 대행사들이 시험지를 작게 만드냐면 시험장이 어디가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시험장이 혹여나 중학교라도 되면 책상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시험지를 보통 A3로 그냥 일반 인쇄기로 그 인쇄를 하는데, 이제 복사기죠, 복사기. 복사기 가지고 이제 인쇄를 하는데, 얘네들은 아마 장비가 신문 장비가 아닐까.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만한 문제지를 갖다 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문제를 얘네들의 이제 기업 특징에 맞게 거의 독해 유형으로 낸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 해결이건 의사소통이 자원관리건 상관없이 그냥 읽고 푸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독해 능력이 중요한 게 이 매일경제의 출제 경향입니다. 단시간 내에 성적 올리기는 조금 힘들죠, 사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얘네들의 경향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서부 발전을 얘네들이 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그 아마 출제 경향이 1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후기를 한번 살펴보면 의수 문제가 순서대로 있었다. 이거는 맞지 않을 거예요. 얘네들이 초짜라서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나중에 하반기 후기를 보시면 섞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섞여 있을 겁니다, 이제. 기술 능력은 쉬웠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듈형으로 주로 출제되는 거 있잖아요. 막 기술,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이에 요런 것들이 이제 요런 것들 같은 경우에 아주 쉽게 내는데, 모듈 암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읽고 푸는 독해 수준의 문제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문이 긴 거에 좀 익숙하신 분들, 혹은 이제 읽고 푸는 독해 문제가 이제 그 좀 전문성 있으신 분들, 주력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풀기 쉬웠다, 요런 이제 그 감이 많았고요. 글을 읽는데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분들은 조금 힘들었다, 이게 완전 극과 극으로 갈렸던 게 사고 발전이었죠. 그리고 딱 기본서와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음. 그 연금 수령 계산 문제가 나왔다. 연금 수령 계산 문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막 연금 수령 기준이 막 나와 있고 복잡하게 연산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산 문제 하나를 내더라도 굉장히 복잡하게 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태양광 패널, 환경 문제, 이게 서부 발전이니까 이런 게 나왔겠죠. 요거는 이제 그 회사 관련 질문을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엄청 복잡한 피셈 문제가 나왔다. 계산 문제 이런 거 짜증나는 거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참거진 유행이 출제됐다, 이렇게 이제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듀리라고 들었는데, 여러분들 출제 대행사에 따라서 문제 유형이 결정되는 거지, 어디가 어떻게 낸다는 거의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내더라 이런 거 보고 속지 마세요. 작년이랑 올해는 출제 대행사가 바뀌면 문제 유형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듈형과 피셋형이 반반씩 나왔다. 피셋형이 나왔다라는 건 이제 후기가 다들 일치하는데, 모듈형이 나왔다는 건 동의를 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듈형 같은 경우에 이제 암기식 모듈형이 나오진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후기들을 보면은. 자, 요 후기 나오죠. 문제지가 컸다. 지문이 너무 길어, 읽다가 포기했다.
전형적인 피세탕 의사소통이었다. 거의 세트 문제였다. 거의 서부 발전이었다. 독해. 거의 자료 해석이었고 소수점 단위까지 계산이 필요했다. 복잡했다 이 말이죠. 거의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독해 형식의 주론형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독해 시험이다. 독해 시험이고 복잡한 연산 시험이다. 어. 그러니까 거의 피지컬 테스트입니다. 피지컬 테스트. 독해와 이제 계산 능력 피지컬 테스트. 음. 기술 유형은 거의 독해였다. 이것도 푸는 그거죠. 그 다음에 자원 관리는 최적의 방법 대안 선택 문제였다. 그러니까 뭐 대관 선택이나 경로 선택이나 뭐 이런 거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경로 선택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풀어보실 이제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문이 어려웠다. 계속 이런 거 나오죠. 뭐 변호사 체험. 와, 수리는 증감률 두 개를 소수점 둘째짜리 이건 안 해야죠. 안 풀어야죠. 이런 문제는 제껴야죠. 그러니까 미친 문제가 나왔다. 자원 관리는 또 나오죠. 대관, 시간 선택 등 대안 선택 문제였다. 사실 뭐 이런 게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요거죠. 그걸 계산을 해야 되니까 문제죠. 자료 해석 문제고 소수점 단위까지 연산이 필요했다. 문제 해결은 저합 차단기, 공고 대상자 등 거의 읽고 푸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거의 글읽기 시험이다. 의수 문제가 섞여 있었다. 상반기엔 안 섞여 있었는데 아까 상반기 후기를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상반기 후기를 볼 때는 순서대로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섞여 있었다. 이제 섞은 거죠. 이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겠죠. 근데 응용 수리가 나왔다. 조건부 확률 문제도 있었다. 하반기에는 좀 섞어서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출제가 아예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맞죠?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너무 복잡하고 난이도가 어려워서 평균 점수가 낮았었기 때문에 한국 서부 발전 이제 점수가 아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좀 섞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도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데 많지는 않겠다. 그 다음에 하반기 때도 역시나 얘네들 거짓 찾는 거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참거짓 연습해 가십시오. 여기도 있죠. 참거짓 문제가 많았다. 제 영상 중에 참거짓 영상이 있죠. 그거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꼭 그거 영상 보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 해석. 자원관리 유형들이 어려웠다라는 게 이게 아마 내용이 많고 맞죠? 계산을 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복모에서 자주 보던 경로 문제 출장비가 나왔다. 출장비 쉽잖아요. 경로 문제 푸는 걸 갖다가 조금 많이 해보시고 가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조직 이해 쪽은 거의 경영 관련 문제들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모듈이었으면 모듈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후기가 나왔다라는 건 그냥 경영 독해 형태의 지문이 나온 거예요. 독해. 그래서 출제 예상은 이렇습니다. 일단 참거짓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참거짓이 이제 작년에 계속 나왔다. 매일경제가 했던 곳에서 나왔다. 이러니까 참거짓 문제를 출제될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계산 피지컬을 요구하는 게 엄청 많을 겁니다. 이게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그러니까 계산 연습을 조금, 계산감을 조금 키우시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올려드린 것 중에서 영상 중에서 계산법 연습하는 거 있죠. 그런 거 연습해 보시고 좀 가시는 게 어떨까.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문의 길이가 상당할 것이다. 상당하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지문 요럴 거다. 그러니까 거의 독해일 거다. 그래서 이게 모듈형보다는 거의 피셋 등 자료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게 자원관리에서 나올 것이다. 시험지 완전 클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요 정도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해입니다. 독해 계산, 독해 계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필셈 문제가 이제 대부분일 거다. 자료 해석이고 뭐 지문이 한수원 관련일 것인데 사실 뭐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이 있습니까? 응용 수리가 거의 출제 안 되는데 조건부 확률 문제는 조금 출제될 수도 있다. 아니면 응용 수리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는 있다. 근데 이걸 뭐 전략적으로 막 완전 연습하겠다. 이것만 통으로 연습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기술 정보 조직 이해가 그냥 모듈 암기보다는 지문 일치 불일치 그러니까 독해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수원을 하실 때는 단기간 내에 계산 피지컬을 좀 올리시는 거, 그 다음에 독해 피지컬을 좀 올리시면서 기술 정보 조직에는 기본서 같은 것들 보시면은 이제 그 암기식 말고 그냥 글 읽고 푸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많이 풀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유형의 출제 유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랑 계산이다. 정말 충격적인 시험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요. 계산 연습 좀 많이 해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계속해서 이제 공유 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코레일 거는 이제 이미 시험이 끝났으니까 한수원 것도 올렸어요. 한수원 것도 올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풀어보시고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